밤낮 없이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는 좀처럼 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콘크리트 더미 등을 제거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잔해 깊은 곳에서 생긴 불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I mean, there's so many hazards we're encountering, and the fire just compounds it. The fire is deeply seated, deeply rooted under the structure. So you've seen it in and out, and unfortunately, we keep having flare-ups of it, and it's just not accessible. 구조당국은 탐지견과 음파 탐지기로 생존자가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생존 신호등을 감지한 것도 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망자 한 명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And today, our search and rescue teams found another body in the rubble. And as well, our search has revealed some human remains. 켜켜이 쌓인 팬케이크 모양으로 붕괴가 이뤄져 모든 층이 땅과 거의 수평을 이룬 채 그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층이 눌려 쌓여 잔해 속 대피 공간이 부족해 사상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V자형이나 한쪽 벽이 온전한 채 붕괴한 다른 유형의 증거가 있다며 생존 공간에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상사의 말에 박수와 함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상간 26주년을 자축한 지 나흘 만에 마지막 신문을 발행하며 작별을 고하는 자리. 신문사 밖에는 폭우 속에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와 스마트폰 불빛으로 직원들을 위로했습니다. 빈과일보는 마지막 신문을 평소의 12배가 넘는 100만 부를 발행하며 독자의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자식과도 같은 신문에 혹시나 오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신문 일면에는 홍콩인과 빗속 작별이라는 제목과 함께 빼곡하게 들어찬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직원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기자 600명은 슬픔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거리 신문 가판대에는 자정부터 마지막 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을 이뤘습니다. 신문을 사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렸다는 한 독자는 한 시대의 종말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왜 신문 하나도 참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因為冇一份可以再講返正確嘅嘢咯，而家係冇一份報紙，全部都係偏幫一邊嘅嘢咯，嗰啲係全部都係幫中國啊嗰啲嘢，冇份持平嘅報紙都已經再冇。 의류업체 지오다노로 성공한 기업가였던 사주 지미라이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충격을 받아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적극적인 반중 매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콩 당국은 지미라이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며 지난해 8월 체포한 뒤 2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지난 17일 편집국장을 포함해 간부 5명을 체포한 뒤 회사 자산 26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당국의 거센 압박에 빈과일보는 결국 폐간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한국 장관의 일탈에 가장 분노한 이들은 코로나19 희생자 가족들입니다. 한 집에 살지 않으면 부모조차도 안아볼 수 없었던 시기에 업무 시간에 불륜행각을 벌이며 버젓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We've done what we've been asked to do. So to find out that it doesn't apply, this rule of keeping your distance and not interacting with other households, to people in charge, it's so disappointing. And it's so worrying as well because all moral authority has gone.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야당인 노동당 대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행콕 장관을 직접 해임했어야 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Well, Matt Hancock was right to resign because he broke the rules. He had to go. But the Prime Minister should have sacked him. Yet again, Boris Johnson was too slow, too weak and didn't show the leadership that was needed. And 부임 보건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 수행과 함께 이번 사태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 속히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We are still in a pandemic and I want to see that come to an en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will be my most immediate priority to see that we can return to normal as soon and as quickly as possible.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며 지난 2월 초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비드 신임 장관의 리더십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암초에 서서 물가를 바라보는 한 마리 새. 초승달처럼 휘어진 부리로 작은 개 한 마리를 낚아챕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알락꼬리 마도요입니다. 주로 서해안에서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울산에서 영상으로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한 마리 탁 발견하고 촬영을 하려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워낙 예민해 놓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촬영 들어갔을 때 잠복을 내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숨어 있으니까 이게 알락꼬리 마도가 나타나더라고요. 붉은색 꺽다리를 자랑하는 장다리 물대새도 먹이를 찾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2-3마리 정도만 울산을 찾아왔지만 올해는 10마리 넘게 무리를 지어 돌아왔습니다. 이젠 여름철 단골 손님이 된 꼬마 물대새는 익숙한 듯 자갈밭에서 막 태어난 새끼들과 알을 품습니다. 따뜻한 여름을 맞아 회화강과 서생해안 등에서 발견된 철새만 10가지. 출몰 지역이 다양해지는 건 물론 울산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철새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지 않는 그런 새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래서 그 울산이 환경이 좋아지는 그 모습이 눈으로 확 보여요. 울산시는 겨울철로 집중된 철새 관찰을 여름철까지 확대해 국제적 철새 도시 위상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겨울철 수만 마리 철새가 화려한 군무를 펼치는 울산. 여름철에도 희귀 철새들이 찾는 생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수중 드론으로 촬영한 문섬 일대 바닷속 모습입니다. 해조류가 넘실대는 짙푸른 바닷숲을 지나자 금강바리와 자리돔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작은 자리돔대 사이로 노란빛 몸통에 물결 무늬가 화려한 쥐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거독의 50배에 달하는 맹독성을 지닌 날개쥐치입니다. 날개쥐치에는 펠라톡신이라는 독성이 내장과 간에 함유돼 있습니다. 모르고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고기를 만약에 섭취하게 된 경우에는 이런 온몸에 이렇게 마비 증상,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 이런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고 상당히 그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주 나중에 독이 아주 강한 맹독성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개쥐치는 아열대성 어류로 일본 남부와 하와이 등 주로 열대 해역에 서식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2년 낚시꾼이 날개쥐치를 건져 올린 것 같다며 신고한 것 말고는 발견된 적이 없으며 영상으로 포착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날개쥐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제주 연안 수온이 상승했고 대만 난류의 확산으로 날개쥐치가 북상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제주 바다의 생태계가 변하면서 이에 대한 폭넓은 연구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TV 뉴스 문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플라타너스 아래로 시민들이 역사 탐방에 나섰습니다. 개양 시기인 1884년에 각국공원, 지금의 자유공원에 심어진 이 거대한 나무는 개양기 인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보통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가지가 싹둑싹둑 잘라지는데요. 이 플라타너스는 원형이 보존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등 전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원형이 보존돼 있어 인천시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플라타너스뿐 아니라 인천에는 유서 깊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1656년 강화도에 초지진을 설치할 때 심은 소나무 두 그루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날아온 포탄 파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민속신앙이 깃든 장수동의 은행나무는 800년 동안 우람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 2월 천연기념물 562호로 지정됐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들려주는 인천 이야기라는 이색 전시가 120년의 역사를 간직한 재물포우락부에서 열려 8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인천 직할시 승격 40주년과 민선 7기 3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일부터 송악동의 옛 시장 관사를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관사, 역사자료관 등으로 이용되면서 완전하게 시민분들한테 개방이 안 됐었어요. 그걸 이제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독립한 지 40주년을 맞아서 완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1901년에 일본인 사업가의 별장에서 시작해 광복 이후 동양장이라는 서구식 레스토랑과 사교클럽, 그리고 시장 관사와 역사 자료원으로 사용되어 이곳은 인천 시민의 집이라는 새로운 명칭과 함께 계양장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확인하는 명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원격 근무 중인 직원이 메타버스 세계에 접속합니다. 30층짜리 회사 건물이 나타나고 나의 아바타가 실제와 똑같이 1층 로비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카메라를 통해 찍히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이 회사는 30층 건물 가운데 한 개 층을 쓰고 있는데 나머지 층은 가상의 사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좀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약간 좀 고도화된다고 하면은 약간 분양 개념으로 가상의 공간을 분양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란 가공,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인 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만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스타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블랙핑크와 스테이시 등 아이돌 그룹들은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의 주장 황재균 선수도 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살가운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재균입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색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업 마케팅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N9 시승을 시작했는데 차 디자인은 물론 아바타를 태우고 실제 달리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매장을 가상 세계로 그대로 옮겨놓고 아바타가 입을 옷과 구두를 팔고 있습니다. 나이키 운동화는 500만 켤레 이상 팔렸습니다. 어느덧 옛일 같은 대규모 행사도 메타버스 세계에선 가능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에는 총장과 교수, 신입생 아바타들이 자리했고 기업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100명을 한자리에 모아 주력 사업과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임원 강의와 선배 멘토와의 대화 등 신입사원 교육도 가상세계에서 진행한 기업도 있습니다. 5G 등 갈수록 빨라지는 통신 환경 속에 실제 같은 가상세계는 어느덧 현실 세계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요즘 큰 인기를 누리는 남성 2인조 그룹 매드몬스터입니다.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지나치게 크고 어색합니다. 보정 앱을 통해 눈을 키우고 턱을 갸름하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코미디언 곽범과 이창호, 대외적으로는 금기사항입니다. 필터설은 2017년 매드몬스터의 데뷔 초부터 따라다니던 루머로 이는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속고 속이는 놀이를 즐기는 사이 뮤직비디오는 한 달 만에 조회수 700만 회에 이르렀고 급기야 음악방송까지 출연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룹을 탄생하게 한 건 바로 필터 앱입니다.
다양한 필터 효과를 적용해서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고 만화나 광고 속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손쉽게 성형해 볼 수 있어서 실제로 성형외과에 연예인 사진보다 보정 사진을 들고 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사진처럼 얼굴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정된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가능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눈 크기를 과도하게 본인의 눈구멍 뼈보다 크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앱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만큼 재미도 늘었지만 자칫하면 고정된 이미지만 추구하다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괴리가 일어나게 될 때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이 급증하게 됩니다. 보정 필터는 재미로, 장난으로 살짝 해보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지 않나. 한 번쯤 상상해보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주는 필터. 즐겁게 즐길 준비만 됐다면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الروحال كنمشيو كنديروا المسح لمده شهر تما مره كنلقاو مره ما كنلقاوش. بالنسبه ملي كنلقاو شي نيزك كنديروا له واحد البطاقه تقنيه كنلقاو هذاك النيزك كنسجلوا لي كوردوني GPS ديالو وكنصوروه في عين المكان. 아프리카 서부 부르키나파소의 솔한 지역. 마을이 온통 불에 그을려 있습니다. 지난 4일 무장괴한들이 들이닥쳐 총을 난사하고 곳곳에 불을 지른 흔적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던 주민 1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아이들입니다. 같은 날 타다르야트 마을에서도 민간인 14명이 학살됐습니다. Je suis choqué par l'état de Solna actuellement, où la perte de vie humaine est très colossale. Des gens ont été tués comme des poulets, sans aucune défense. 무장 괴한들이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정부 측은 대규모 학살이 1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밝혔습니다. Je peux le partager avec vous. Les assaillants étaient en majorité, par exemple, des enfants dont l'âge est compris entre 12 et 14 ans.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해 30만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장 단체들이 이런 학생들을 납치해 세뇌한 뒤 테러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같은 일이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악명 높은 무장 조직 보코하람은 어린이들을 납치한 뒤 자살폭탄 공격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무장단체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테러에 이용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유엔도 부르키나파소에서 올해 들어서만 500명 이상이 희생됐다며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1974년 김한기 별세 이후 김양아는 그림을 그리며 텅 빈 것 같은 우주를 채웠습니다. 김한기 초상화 뒤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나 달라는 당부를 적었습니다. 몽환적인 꽃그림에는 파리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듯합니다. 피라미드를 그리며 자신들의 사당에 걸릴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양한의 본명은 변동림입니다. 20살에 시인 이상과 결혼했다가 이듬해 사별했고 28살에 아이가 셋인 김한기와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재혼했습니다. 김한기의 아우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며 예술 세계를 함께 개척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지 답답해하던 남편에게 그럼 먼저 나가보겠다며 파리로가 작업실을 구하고 그림과 미술사, 비평을 공부했습니다. 김양한의 열정에 힘입어 파리에서 김한기는 자신만의 것을 발견했고 뉴욕에서 마침내 전면 점화를 완성했습니다. 1979년 환기재단 설립과 청년작가 구원도 예술행정가로서의 해안을 보여줍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이 공익을 위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일념하에 미술관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환기미술관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작가 미술관으로서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국내의 기반을 버리고 세계 무대로 나아간 김한기의 그림엔 김양한의 개척 정신이 서려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전주 팔복 예술공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다는 주제의 올해 한지 패션 대전 주무되는 이곳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은 없었지만 한지 패션 디자인 경연대회와 패션쇼, 갈라쇼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가인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 한지를 사용하면서 조형성이 뛰어난 한지를 보면서 놀랐고, 한지는 조형성이 뛰어나서 디자인 능력을 키우기에 탁월한 패션 소재인데다가 특히 항균성이 뛰어나 친환경 소재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He put it on me. He told me that I was the only one in the world, so I was really nervous about it, but I didn't know it was made from Korean traditional paper. That's really cool.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다녀간 뒤에 명소가 된 완주에 있는 한옥 고택에서도 추가로 한지 패션 갈라쇼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지 패션쇼는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런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지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많이 있고, 무관객으로 진행된 한지 패션 대전 영상은 오는 28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번에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전기 안전을 교육하는 장애인 안전예술단에 한지로 만든 공연 유니폼을 전달해서 패션 한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꽝꽝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내 남편이 이거 대포 소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포 소리가 멀리서 나오는데 앉아 있는 동안에 점점 가까이 들려와요. 그게 6.25였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미처 피난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꽝꽝 하고는 인민군이 들어왔고 쌀 같은 거, 곡식 같은 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요. 그 호박 따서 호박죽 끓여서 연명을 했어요. 메가드 장군이 상륙해서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갔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러니까 9월 28일서부터 한 2달 동안 안전하고 있다가 중공군이 쳐내려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금방 또 다 점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갔는데 추워요. 그 추운 방에 사는데
어린애들이 홍역에 걸려요. 그때 그 우리 둘째 아들이 아주 죽을 뻔했어요. 지금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예, 건강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서로 왜 젊은이들 생명을 다 앗아갑니까?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젊은이들이 역사를 공부를 하라고요. 6.25 사변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